오라버니들은 그걸 아시나요? 이게 잠자리에서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자는 잠자리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남자가 정말 진심으로 잘생겨 보이고 갑자기 없던 사랑도 싹트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자가 천국에 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삼겹살에 소주나 한 잔 마시다가 서로 눈 맞아서 잠자리 하면 그만이지 뭘 잘하는 게 있어 엉둥이의 크기가 엄청나야 한다는 건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시절이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상대와 잠자리를 하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정말로 만족했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든 간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람난 유부녀들이 오빠 선수들에게 정신 못 차리고 차나 시계를 선물하는 이유도 이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여자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제가 그 정확한 순서와 특별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여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오라버니들이 계시길 바랄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마사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오라버니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 중 하나인데요. 바로 여자의 상의를 터치부터 하거나 그래도 조금 분위기를 아시는 분은 키스부터 합니다. 그 다음 바로 분 게임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지만 이제부터 제 말을 믿고 잘 들어주세요. 일단 기본 1시간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사랑을 나누려면 일단 사실 본 게임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여자를 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내는 스킬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사지를 통해 여자의 유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우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어깨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내려가는 것이죠. 어깨를 풀어주는 이유는 긴장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몸에 힘을 빼고 분 게임에 들어갈 준비 단계라는 섹슈얼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모르는 게 바로 여자의 등을 마사지하면 여자는 뭔가 모를 야릇한 기분을 느낍니다. 단순히 여자의 성감대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오직 딱 한 군데만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로 공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부위를 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자극에 좋습니다. 등을 마사지해주면 여자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왠지 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 엉덩이 윗부분과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는 사랑받는다는 기분과 함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서 같이 즐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남자보다도 더 여자가 안달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위에 있게 됩니다. 주도권도 남자에게 가게 되어서 여자는 조금 더 순종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정말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진짜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잖아요. 그럼 고수와 하수는 이것부터가 다릅니다. 하수들은 누가 잠자리를 하는데 여자를 마사지부터 시작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고수는 여자가 하자고 난리를 피울 때까지 마사지를 계속합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옛날에 나이트에서 만난 선수 같던 남자는 마사지해주세요. 쓸 때 키려고 아로마 향이 나는 촉까지 들고 다니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별놈이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는 셈 치고 이렇게 해보세요. 여자는 100% 사랑받는 기분과 함께 오라버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두 번째, 젤을 100% 사용하기. 50세 이상의 폐경이 나타나거나 더 여자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성적인 욕구가 더 올라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건조증이나 위축증이 나타나면서 잠자리를 할 때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 맞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아픈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아예 처음 잠자리를 하는 여자는 긴장을 해서 이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 통증을 느끼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자는 나이가 들면서 성욕은 오르지만 생길 수도 있기에 남자와의 잠자리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평생 느낄 수 없는 통증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아프다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는 좋아도 이 통증 때문에 하기가 싫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여자들도 술을 마시거나 피곤한 날에는 더욱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몸에서 내액이 분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활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윤활제는 정말 신의 축복인데요. 윤활제를 사용하면 통증은 전혀 없으면서 더 뜨거운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윤활제 중에는 바르면 피부에 뜨거운 느낌을 주면서 더 달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꼭 메마른 통증 때문이 아니라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해 보는 것을 정말 저 이서가 강력히 추천드려요. 2만 원도 안 하는 제품도 많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어디서도 구하기 쉬워서 남성분들은 차나 손다방이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를 만족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윤활제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선은 마사지를 할 때 사용해도 좋고요. 본 게임을 준비하기 전에 윤활제는 남자와 여자 둘 다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여자는 남자가 발라주고 남자는 여자가 발라주는 그런 그림이 좋아요. 상대가 상대를 발라주게 되면 여기서 오는 또 야릇함이 있거든요. 아마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진짜로 좋거든요. 세 번째는 본 게임입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만약 진짜 제 말대로 젤을 바르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분들은 아마 평소보다 더욱 빠르게 절정에 도달하실 거예요. 진짜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100M 달리기를 하듯 단숨에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젤을 바르게 되면 이게 50M도 안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여성은 예열을 천천히 하다가 절정에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들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 빠르고 강하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이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젤을 바르게 되면 통증은 없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여자가 엄청나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1시간 동안 사랑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오래 사랑해요. 지속하기 위해서 팁을 드리면 여러 자세로 바꿔보세요. 아마 남성분들은 오로지 한두 개로만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절정에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꿔보세요. 그러면서 당장 끓어오르는 것을 잠시 식히고 지연을 하면서 여자를 점점 더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여자는 이미 반 미쳐 있고 안달이 나서 죽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여자가 너무 좋아서 괴성을 지를 수도 있으니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평소보다 최대한 미루다가 절정에 도달하고 나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 피우거나 화장실 가지 마시고요. 여자를 꼭 끌어안아주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속삭여주세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단둘이 있겠지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둘만 있는 상태지만 귓속말을 할 때 야릇함이 더 올라오기 때문 이 순서로 하면 여자는 오라버니에게 정말 제대로 빠져버려서 자기가 술을 사줄 테니 나오라고 재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바로 직행을 할 테고요.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여자가 안달이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만 이 남자를 좋아하나 아니면 나를 가지고 놀았나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마음이 올라와요. 여기서 성격이 이상하거나 여자는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오라버니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잠자리가 끝나고 바로 집에 보내지 말고 같이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드시고 집에 가서도 연락도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여자는 더욱 더 빠져서 몸과 마음을 더 줄 거예요. 아셨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름답고 재밌는 성의야 자기에 대해 가감없이 풀어볼게요. 그럼 오라버니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 있을 때 신호를 TOP 7가지.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 있는 걸까 아닐까? 왜 정작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호감이 안 나올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없을까?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 있을 때와 관련 이런 고민을 하셨던 남자라면 이 글을 읽는 3분간의 투자로 여자랑 말 잘하는 법에 있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남자분들은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리송해서 확실한 호감이 아닌 것 같아서 여자의 어장 관리는 아닐까. 객관적으로 여자의 호감 상태를 파악하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알아가는 초반 단계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 있을 때 보내는 신호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호감도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들은 대개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리고 어리고 이쁜 대다수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인기도가 높은 여자라면 콧대가 높고 도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콧대가 높고 미모를 가진 그녀라도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 있을 때 강한 매력을 느낀다면 아래와 같이 극단적인 애정 표현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연애 초보 시절에는 여자를 만나면서 카톡 익십당하고 시간이 갈수록 호감이 점점 식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혹에 관한 최초의 지침서를 썼던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배울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요. 방법만 안다면 남자라면 누구나 여자들에게 다이나믹한 호감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주 쳐다본다. 시선이 자꾸 마주친다. 길거리, 카페, 서점, 지하철, 클럽, 라운지, 직장, 학교 등의 소셜 등 여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자주 눈이 마주친다면 호감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본능적으로 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수차례 쳐다보면서 호감의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웃음이 빈도수가 많다. 대화를 하면서 계속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이름, 사는 곳, 하는 일 등등 호구조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정보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호감의 신호로 봐도 됩니다. 이성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여자친구 유무라든지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여자 연예인 중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여자 볼 때 기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호감의 신호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술 마시는데 거부감이 없다. 식사나 커피 등을 마시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자는 뉘앙스를 풍겼을 때 긍정적으로 화답한다면 남자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걸로 해석을 하면 된다. 돈을 쓴다.
남자에게 잘 보이기 싶은 심리가 있다면 여자 또한 돈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호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여자들은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전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고 밉보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랑 있을 때는 핸드폰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호감 신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7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자의 호감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십 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한 가지 항목들만 가지고 호감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세 가지 항목 이상이라면 높은 확률로 호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검색을 통해 블루블러드 아카데미 강의 시스템을 파악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자 꼬시는 법 X나 축복이다. 10년 경력의 남성 연애 아카데미 더블루블러드 운영진입니다. 여자 꼬시는 법에 있어서 잘생기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데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여자한테 인가가 없는 연애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초보들의 걱정거리는 분명 공통점으로 이것일 것입니다. 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난 능력도 없는데, 애시당초에 말주변도 없는데, 이런 매력 결핍에 대한 걱정거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로 가는 시간만 날려버리는 남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고민을 해결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러한 결핍이 행운인 이유에 대해서 확고한 이유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보세요.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여자에 대한 결핍이 있는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연애의 불을 이룩해서 자신이 원하는 연애 라이프 스타일을 이룩해서 누리고 있다면 이 글을 굳이 읽을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 결핍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핍의식은 30살 백만장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유년 시절부터 이 결핍을 충족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평생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한테 인기 없음 마이너스 무의식적으로 각인 마이너스 나이가 먹으면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하는 욕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여자 꼬시는 법을 몰랐던 남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결핍은 축복인 것입니다. 결핍과 공포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만들죠. 필자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남자들의 연애 스타일은 애매한 포지션에서 여자를 만나기는 하는데 자신의 이상향이 아니라 기준을 낮춰서 타협을 해가는 남자들의 연애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 가면 당당해지지 못하는, 누구한테 자랑할 수조차 없는, 그냥 자기 자신을 좋아해준다는 이유만으로 타협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줄곧 연애를 해본 남자들을 보곤 합니다. 이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잘생김 그리고 돈으로 여자를 만나면서 연애를 해봤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는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여자 꼬시는 법에 있어서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데이팅 스킬을 익히려고도 안 하고 방관합니다. 장담할 수 있지만 어떤 여자를 단기적으로 만나고 장기적으로도 만나더라도 데이팅 스킬적 연애 전략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오히려 여자 꼬시는 법을 모르고 있는 현재의 당신의 결핍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왜냐면 당신은 지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학습하고 배워나갈 테니까요. 베토벤 또한 20년간 귀를 먹은 상태에서 작곡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성한 유명 연애 강사들 또한 연애에 대한 부족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자를 만나고 인기 없는 남자로 사는 것을 유전자와 환경 탓으로 하지 마세요.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수를 써서 결핍을 이용해서 성공하세요. 당신의 연애 라이프 스타일의 향상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좋았던 파트너는 누구였나요? 아니, 어느 나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나요? 대표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꿈꾸는 게 바로 일본 여자라는 것은 한국 여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를 떠나서 외국인과의 잠자리가 쉽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유럽 여행을 가서 독일인과의 경험이 있는데 이 썰은 나중에 제가 제대로 풀어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 여성들의 잠자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일 테니 너무 충격받지는 마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제일 기다렸던 우리 남자분들의 이상,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한국 남자들이 그토록 일본 여자에게 호감을 가질까? 물론 성적으로 가까워서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성인 동영상의 영향으로 아마 남자분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 로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공략해서 요즘은 유튜브에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 커플이 자주 등장하죠. 일본 여자는 순종적일 것 같고 특히나 잠자리에 있어서도 남자의 말을 잘 따른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서양에서도 서양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일본 여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잠자리에 있어 순종적으로 대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레딧을 보면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일본 여자들은 외국인에게 엄청 호의적이고 생각보다도 잠자리에 있어 개방적인 나라다. 그리고 보통은 낮저밤이라고 하죠. 순종적인 모습을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탈 것 같지만 밤이 되면 돌변하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요바이라는 대표적인 성문화가 있었죠. 요바이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잠자리를 하는 문화였다고 해요. 여성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못 알아보게 해서 외간 남자의 방에 들어가서 밤마다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면서 즐겼다는데요. 반대로 여자의 방에 찾아오는 남자가 적으면 여자는 스스로 성적인 매력이 없다고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해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조선시대에는 혼전순결이라고 하고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우는 일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하죠. 특히 여자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옛날부터 다양한 성 경험을 통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일본 여자들이 잡아 잠자리에 있어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일본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와이프가 가족 몰래 성인 동영상을 찍었다가 자녀들이 성장해서 엄마를 알아보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알아차리게 되면 늦게나마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왜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 커뮤니티를 보면 일본 여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본 여자는 것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웃고 있어도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이 부분은 저도 뭐 알 방법이 없어서 일본 여자에 대해 경험해 보거나 연애를 해본 분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위해 이곳저곳 주의 귀동냥도 하고 외국 커뮤니티를 열심히 찾아본 저 이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동남아 여자 남자분들은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시나요? 친구들이랑 태국 여행을 갔다 온 남자들은 걸러라, 혹은 필리핀을 자주 가는 남자들을 걸러라. 왜 이럴까요? 요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50대 한국 남자가 10대 동남아 여자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요. 동남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아직까지 동남아는 금전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여자들 사이에서 동남아 여행을 자주 가는 남자들을 거르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잠자리를 갖기가 쉬워서 그렇겠죠. 저도 예전에 파타야를 갔을 때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온갖 여자인지 여성 남자인지 몰려서 남자들을 구하는데 수많은 한국 남자들 그리고 서양 남자들이 섞여서 그녀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동남아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면 공통적으로는 체격이 작아서 볼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몸매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동남아 여자들이 성적으로 다소 문란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킹 문화라고 해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리고 남자친구 유무와 상관없이 킥이라는 성적인 파트너를 대부분 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특히 공식적인 통계로는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성 경험 나이가 빠른 편이에요. 아마 성관념이 우리나라처럼 엄청 딱딱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 한류 열풍으로 한국 남자에 대한 인기가 많아서 한국인들이 놀러 가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파타야 가기 전에 방콕에 있었는데 방콕 클럽을 갔더니 한국 남자들이 한 명씩 태국 여자를 데리고 과감한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또 동남아 여자들이 잠자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남자들이 너무 동남아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면서 아쉽기도 하네요. 한국에도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말이죠. 사실 다 아시죠? 마지막은 서양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냈더니 모든 인종의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가 바로 백인 여자였습니다. 그만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백인 여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뽀얀 피부와 길쭉한 다리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바로 키는 대체로 크고 허리는 잘록한데 볼륨감이 있어서 그렇겠죠. 또 핑크색 피부의 남자들이 그렇게들 안달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백인 여성과 잠자리를 한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채취입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나오는 뭐랄까요? 저도 여행하면서 자주 맡아봤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누린내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진짜 그 냄새가 있는데요. 잠자리를 하면서 백인 여자에게서 나오는 그 채취의 생각보다 놀란다고들 해요. 또 생각보다 몸에 털이 많고 여성이라도 전체적으로 어깨가 넓고 근육이 발달해서 웬만한 최고의 남자가 아니고서는 감당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제일 놀라운 사실은 백인 여자들이 생각보다 잠자리에 있어 순종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원하는 행위들을 잘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대학 동창 친구의 말로는 금발의 여자가 자기 말대로 하는 것을 보면 정복감까지 든다고 해요. 하지만 또 헤어질 때는 굉장히 쿨하게 헤어지는 뒤끝 없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인하고만 경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도 정말 많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니 아무래도 기회가 훨씬 많이 생기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해주시면 아름답고 재밌는 성 이야기에 대해 가감없이 풀어볼게요. 그럼 오라버니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 여자들이 오래 하는 잠자리를 싫어하는 이유. 폭풍 섹스. 표준어는 아니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은 오실 거예요. 보다 확실한 논의를 위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폭풍 섹스 명사. 1. 전이 시간을 줄여 15분 내로 끝내는 초고속 섹스. 2.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정 위주의 섹스. 어때요? 그럴싸한가요? 이제 국립국어원 신조어 사전에 등재되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저는 폭풍 섹스가 더 좋은데요. 막 30분, 1시간씩 하면 지루할 것 같음. 폭풍 섹스가 더 좋다는 여성분들 속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아무래도 저희 에디터들처럼 슬로우 섹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페트라 제브로프 박사님이 남녀 500명에게 폭풍 섹스와 슬로우 섹스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었더니요.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슬로우 섹스가 좋다고 말한 여성들보다 2배나 많은 여성들이 폭풍 섹스가 더 좋다고 말했고요. 남자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폭풍 섹스를 좋아했죠. 그렇다면 폭풍 섹스의 정의 중 적어도 2번째 항목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무도 별로 안 하고 삽입에만 집중하는 폭풍 섹스를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뭣도 모르는 남자이지만 각종 논문과 뉴스를 뒤져서 그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슬로우 섹스? 그게 뭐예요? 제브로프 박사님의 연구를 다시 들여다보니 폭풍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35살 미만으로 어렸습니다. 거의 미혼이고 섹스 경험도 많지 않고 평균 섹스 시간도 짧은 사람들이죠. 충분한 애무와 후의가 곁들여진 슬로우 섹스의 맛을 모르니 지금까지 해온 섹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 느낄 바에야 오래 끌어봤자 느끼지 못하니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심리도 있군요. 남자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 연구마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여자들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12분. 하지만 남자들의 평균 사정 시간은 삽입 후 고작 6분이에요. 월딩어 2015. 차이가 꽤 있죠? 올리 삽입만으로 여자들은 오르가즘 근처에도 가기 힘듭니다. 섹스가 지루해지니까 오래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3. 아픈 거 오래 해봤자 섹스 후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랫배가 묵직하다. 마이너스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 마이너스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해진다. 절정에 이르기 전에 섹스가 끝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체내 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해서요. 이재형 한의사 한겨레 21 칼럼. 이건 섹스를 후딱 끝내는 폭풍 섹스의 문제이지만 아쉽게도 여성들은 섹스 자체의 문제로 여겨요. 몸이 안 좋아지는 섹스를 굳이 오래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가유. 이런 심리가 지속되면 급기야 섹스를 거부하게 됩니다. 답은 아시다시피 결국 다시 강조드리는 건 애무의 중요성이에요. 적당히 젖었다고 애무를 멈추지 마시고 애무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가끔은 이런 마인드로 임해보세요. 아프거나 못 느끼거나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일이 쑥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섹스가 있는데 갑자기 애무의 비중을 늘리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삽입과 애무가 동시에 가능한 기적의 체위법 CAT 체위가 도움이 될 겁니다. CAT 체위는 페니스를 삽입하면서 여성의 클리토리스도 자극할 수 있는 윈윈 체위예요. 이 체위를 창시한 에이켈 박사님은 손을 쓰지 않고도 남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죠. 의심이 많은지라 직접 확인해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북구. 이 기적의 체위법을 기본 자세부터 움직임 응용법까지 원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아쉬운 사람 안 생기는 오르가즘의 신세계 CAT 체위.
아래의 배너를 눌러 지금 바로 배워보세요. 다른 커플들은 섹스 중에 무슨 말을 할까? 이 글은 비록 심리학 논문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제의 특성상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스의 과학. 심리학자들이 섹스를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섹스 중 대화입니다. 오늘 연애의 과학에서는 불과 몇 달 전에 저명한 성연구 저널 공개된 요나슨 교수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 하세요? 요나슨 교수는 먼저 사람들이 섹스 중에 어떤 말을 하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요나슨 교수는 온라인 서베이 시스템에서 18세부터 69세 남녀 95명에게 섹스 중 어떤 말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상자 중 87%가 섹스 중에 말을 한다고 대답했고 이들로부터 총 569개의 말을 모을 수 있었어요. 요나슨 교수는 이렇게 모인 말들을 분류해서 총 8개의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나슨 교수가 분류한 섹스 중 대화의 8가지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1. 성적 지배. 마이너스 커플 중 45%가 사용. 예시.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내가 사정하라고 할 때 해. 말대꾸하지 마. 상대방을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듯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낮춰보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을 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해시태그 2. 성적 복종. 마이너스 커플 중 48%가 사용. 예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전 완전히 당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말입니다. 성적 지배의 반대에 있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뉘앙스가 있을 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유형의 말이기도 합니다. 해시태그 3. 지시. 마이너스 커플 중 57%가 사용. 예시. 더 빨리 해줘. 더 세게. 허리 굽혀봐. 자기 거 넣어줘.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말입니다. 성적 지배나 성적 복종과 겹칠 수 있지만 이 분류에는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낮춰 말하는 뉘앙스가 필수는 아닙니다. 해시태그 4. 긍정적 피드백. 마이너스 커플 중 56%가 사용. 예시. 너무 잘한다. 천천히 할 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하게끔 하는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해시태그 5. 감정적 친밀감. 마이너스 커플 중 53%가 사용. 예시. 사랑해. 자기야. 너무 예뻐.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남자보다 여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말입니다. 해시태그 6. 성적 소유. 마이너스 커플 중 32%가 사용. 예시. 이거 누구 거지? 이제 넌 내 거야. 너 내 거지? 상대방을 소유하는 듯한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표현하는 말이 이에 속합니다. 해시태그 7. 성적 판타지. 마이너스 커플 중 20%가 사용. 예시. 사람들이 우릴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저 남자 어떻게 할 건지 말해. 현실이 아닌 성적 상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시태그 8. 감탄사. 마이너스 커플 중 68%가 사용. 예시. 각종 욕 의성어.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쉬운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 8가지 중 몇 가지의 말을 사용하시나요? 몇 가지를 들어보셨나요? 사용하거나 들었을 때 좋았던 건 어떤 것이었나요? 요나슨 교수는 이 8가지 섹스 중 대화가 섹스 만족도나 연애 만족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섹스 중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고 연애를 잘하더라 라는 걸 분석해 본 거죠. 결과가 궁금하시죠? 글이 길어지니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더 좋을까? 읽기 클릭. PS. 이 글과 관련해서 연애의 과학 앱에서는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나와 상대방의 섹스 만족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섹스 만족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